저는 정미현이에요. 올해로 52, 딱 5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평범한 아줌마죠. 제 남편은 이현석, 그리고 저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았던 남자가 바로 김성우입니다. 성호 씨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둘도 없는 절친이었죠. 저는 제 남편과 성호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늘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다른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요. 현석 씨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30년 가까이 살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본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반면 성호 씨는 다정다감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죠. 제 남편 현석 씨가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 성호 씨는 분위기를 띄우며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의 친구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성호 씨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현석 씨와 싸우고 나면 늘 성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그러면 성호 씨는 제 말에 귀 기울여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죠.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내 진짜 남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저희의 관계는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전화로, 다음에는 만남으로, 결국에는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관계로 발전했죠.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성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달콤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52살 아줌마가 아닌 20살 처녀처럼 설렜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저희의 비밀은 아들 이준호에게 발각되고 말았어요. 현석 씨와 성호 씨의 우정은 끈끈했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자란 둘은 마치 쌍둥이처럼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지냈죠.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어요. 현석 씨는 듬직하고 과묵한 장남 스타일이었다면 성호 씨는 분위기를 주도하는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현석 씨는 제게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지만 성호 씨는 제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죠. 결혼하고 10년쯤 지났을까 남편의 일 때문에 성호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하는 사업에 성호 씨가 조언을 해주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성호 씨는 저를 챙겨줬어요. 식당에 가면 물을 먼저 따라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주문해 주었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성호 씨는 달랐어요. 성호 씨는 늘 저를 배려해 줬어요. 제가 밥을 먹다 흘리면 휴지를 건네주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괜찮냐고 물어봐 줬죠. 제가 힘든 기색이라도 보이면 그는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성호 씨의 행동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성호 씨에게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사업 문제로 힘들어할 때였죠. 남편은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저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그때 성호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연아, 현석이 괜찮아. 너는 괜찮고. 저는 그 한마디에 본물 터지듯 눈물을 쏟아냈어요. 성호 씨는 저를 위로해 줬어요. 저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성호 씨뿐이었죠. 우리는 매일 통화했고 저는 그에게 남편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남편에 대한 불만, 아이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저의 외로운 마음까지도요. 성호 씨는 제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성호 씨가 저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했죠. 남편에게는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둘러댔어요. 성호 씨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주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줬죠. 저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어요. 그날 밤 성호 씨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에서 성호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미연아, 너 정말 힘들었지. 내가 내 옆에 있어 줄게. 저는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어요. 우리는 남들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만났어요. 우리는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겼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갔어요. 성호 씨는 제가 좋아하는 옷을 사주고 제가 좋아하는 꽃을 선물해줬죠. 저는 성호 씨와 함께 있으면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어요.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남편에게 미안했고 아들에게도 미안했어요. 나는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나는 나쁜 엄마, 나쁜 아내야. 하지만 성호 씨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저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성호 씨와 저는 만난 지 석 달쯤 되었을까요? 성호 씨는 저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출장을 간다며 며칠 동안 집을 비울 예정이었죠.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성호 씨와 단둘이 떠나는 여행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우리는 남해의 작은 펜션으로 떠났어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성호 씨는 저를 안아주었어요. 미연아, 사랑해. 저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잊고 그에게 안겼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었어요. 저는 성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죠. 다음 날이었어요.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아들 이준호가 들어왔어요.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곧 제 얼굴을 보고 외쳤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준호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저를 보며 울부짖었어요. 엄마, 어떻게 아빠 친구랑 이럴 수 있어? 나는 엄마를 믿었는데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저는 준호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준호는 그날 이후로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볼 때마다 경멸의 눈빛을 보냈죠. 남편은 준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어요. 그는 준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준호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을 뿐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저는 성호 씨와 더는 만날 수 없었어요. 성호 씨는 저에게 매일 전화했지만 저는 그의 전화를 받을 수 없었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였을까? 저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말했죠. 미연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 눈을 보며 말했죠. 미연아, 나한테 말해줘. 나는 내 남편이잖아.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저는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남편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준호는 저를 더욱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죠. 나의 행복은 왜 이렇게 짧았던 것일까? 준호는 그날 이후로 집 밖을 맴돌았어요. 늦은 밤에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죠. 저는 준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준호의 엄마인데 나는 준호에게 죄인이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준호가 저에게 말했죠.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저는 준호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준호야, 제발. 준호는 저의 애원에 냉정하게 말했죠. 엄마가 다 망쳤어. 저는 준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준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준호는 저를 외면했죠. 준호는 저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저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숨기고 살아야 할까?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저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친구 김성우 씨와 사랑에 빠졌다고, 그리고 아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고요. 저는 남편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는 남편의 눈물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남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것일까? 남편은 저를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그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저는 남편의 요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미안했고, 준호에게 미안했고,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미안했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혼은 할게요. 하지만 준호는 제가 포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준호의 엄마니까요. 남편은 저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성호 씨에게도 연락했어요. 성호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성호 씨는 저의 말에 슬퍼했지만 그는 저의 결정을 존중해 줬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죠. 저는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지금도 준호에게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준호가 저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 남편이 저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어요. 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앞으로 남은 삶을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보낼 거예요. 저는 이제 52살 아줌마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여자예요. 저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나요.
제가 왜 그랬을까?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상처를 준 것은 저의 잘못이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잘못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저는 정미연, 평범한 52살 아줌마예요. 제 남편은 이현석, 그리고 저의 곁을 맴돌았던 남자는 김성우였죠. 저는 현석 씨와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늘 무뚝뚝했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죠. 저는 그의 곁에서 외로움을 느꼈어요. 성호 씨는 현석 씨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다정다감했고 저를 늘 챙겨줬죠. 저는 성호 씨에게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저는 성호 씨와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저희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죠. 제 아들 이준호는 저희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지금도 혼자예요. 남편은 저를 용서해주지 않았고 준호는 저를 아직도 미워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보낼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나요. 제가 왜 그랬을까?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상처를 준 것은 저의 잘못이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잘못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앞으로 남은 삶을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보낼 거예요. 저는 이제 52살 아줌마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여자예요. 혹시 지금 저처럼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힘내서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는 현석 씨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제 삶의 짐이 되어버렸죠. 현석 씨는 저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았고 저는 그의 옆에서 외로움을 느꼈어요. 저는 그 외로움을 성호 씨에게서 채우려 했던 것이죠. 성호 씨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죠.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어요. 저의 욕심이 저의 모든 것을 망쳤으니까요. 저는 저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저는 남편을 속였고 아들을 속였고 그리고 저 자신을 속였죠. 저는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보낼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나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저의 잘못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앞으로 남은 삶을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보낼 거예요. 저는 이제 52살 아줌마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여자예요. 저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나요. 제가 왜 그랬을까?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상처를 준 것은 저의 잘못이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잘못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앞으로 남은 삶을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보낼 거예요. 저는 이제 52살 아줌마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여자예요. 혹시 지금 저처럼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힘내서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나요. 제가 왜 그랬을까?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상처를 준 것은 저의 잘못이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잘못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앞으로 남은 삶을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보낼 거예요. 저는 이제 52살 아줌마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여자예요. 혹시 지금 저처럼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힘내서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처럼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겠어요?